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이야기 또 들으러 놀러 오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고층 빌딩 15층에 자리한 프리미엄 치과의원은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조용함을 되찾았습니다. 대기실의 고급 가죽 소파에는 더 이상 환자들이 앉아있지 않았고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죠. 그런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70대 남성이 천천히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한때 대한민국 건축업계를 주름잡던 거물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태준건설은 서울 곳곳에 랜드마크 건물들을 지어 올렸고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전설처럼 불렸죠. 하지만 지금의 그는 과거의 영광보다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왼손에는 언제나 낡고 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30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아내 이미경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준 회장님. 진료실 안에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정 원장은 3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치과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의였습니다. 그녀의 이력은 남다른 것이었죠.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라난 후 장학금으로 치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전문의 과정까지 마친 수재였습니다. 김태준은 진료용 의자에 앉으며 습관적으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죠. 미경은 교통사고 당시 임신 6개월이었는데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실종자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태준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시죠? 윤정이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전문적인 느낌을 주었죠. 왼쪽 어금니 쪽이 며칠 전부터 아프네요. 차갑거나 뜨거운 걸 먹을 때 특히 그래요. 김태준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환자를 대할 때 최선을 다했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죠.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란 경험 때문인지 외로워 보이는 어른들을 보면 마음이 쓰였습니다. 마취를 조금 하고 치료하겠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윤정이 말하며 장갑을 끼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김태준의 시선이 그녀의 왼손 약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작고 소박하지만 독특한 디자인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그 반지에는 작은 꽃 모양의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진주가 박혀 있었죠. 김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반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31년 전 결혼 5주년 기념일에 아내 미경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반지였으니까요. 당시 그들의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고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태준은 작은 보석상에서 정성스럽게 고른 소박한 반지를 선물했고 미경은 그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죠. 회장님? 윤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김태준은 여전히 그 반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똑같은 반지가 2개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 반지는 당시 보석상 주인이 직접 수제작한 유일한 작품이었거든요. 진료는 김태준이 멍한 상태로 있는 동안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윤정은 능숙하게 충치 치료를 마쳤지만 환자가 계속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의 표정에서 단순한 관심이 아닌 깊은 충격을 읽을 수 있었죠. 치료가 끝났습니다. 며칠간은 너무 딱딱하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해주세요. 윤정이 말했지만 김태준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반지 생각뿐이었죠.
진료실을 나선 김태준은 치과 건물 앞 벤치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의 마음은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죠. 미경이 마지막으로 그 반지를 끼고 있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비서실장 나야. 김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를 조사해야 할 일이 생겼어. 프리미엄 치과의원의 서윤정 원장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줘.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 말이야. 전화를 끊은 후 김태준은 다시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미경은 바로 그 반지를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녀는 그 반지를 너무나 사랑했고 단 하루도 빼고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갈 때도 잠들 때도 항상 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의 서재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조사 보고서였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윤정, 만 34세, 출생일 미상, 추정 1991년 4월경. 김태준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1991년 4월이라면 미경이 실종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미경은 1990년 11월에 실종되었고 당시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되었습니다. 생후 약 6개월경 서울 은평구 소재 가람보육원에 맡겨짐. 당시 함께 남겨진 물건은 은반지 하나와 손수건 그리고 작은 오르골이었음.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아이를 맡긴 여성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으나 입양 관련 서류에 서명을 남겼음. 김태준은 그 서명 사본을 보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미경의 글씨체였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바라본 그녀의 편지와 메모들과 완전히 일치했죠. 글자 하나하나의 모양, 선의 굵기, 심지어 점을 찍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김태준은 중얼거리며 보고서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윤정은 가람보육원에서 18살까지 자란 후 장학금을 받아 서울대 치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졸업 후에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죠. 김태준은 윤정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찍힌 사진들 속의 어린 윤정은 어딘지 모르게 미경을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미소가 그랬죠. 하지만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김태준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만약 윤정이 정말 미경의 딸이라면 미경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왜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딸을 보육원에 맡겼을까요? 수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김태준은 다시 치과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치료받을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윤정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는 진료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윤정은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김태준은 가지고 온 봉투에서 미경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윤정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누구신가요? 제 아내였습니다.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끼고 계신 그 반지를 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아서요. 윤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반지를 만져보았습니다. 이 반지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보육원에 맡겨질 때 함께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김태준과 윤정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죠. 김태준은 윤정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보육원에 맡겨질 때 함께 있었던 반지라는 말이 그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죠.
그러나 그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원장님, 혹시 보육원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기억은 많지 않아요. 보육원 선생님들께서 가끔 이야기해 주신 것들이 전부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여자분이 저를 데려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울면서 가셨다고 하더군요. 김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경이 살아있었다면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면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혹시 다른 물건들도 함께 있었나요? 반지 말고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작은 오르골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손수건도 있었다고 들었지만 그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김태준은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오르골이라니요. 미경이 임신했을 때 아이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그 오르골 말인가요? 그것은 일반적인 자장가가 아닌 미경이 직접 작곡한 멜로디가 나오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 오르골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있는데 정말 오래된 거라 잘 작동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김태준은 윤정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윤정은 서랍에서 낡은 오르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상자에는 발레리나 인형이 들어 있었고 열쇠를 돌리면 음악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잠깐만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렸습니다. 오래된 태엽 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김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미경이 만든 멜로디였습니다. 마 퍼티트 TOILE라는 제목의 곡이었죠. 나의 작은 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경은 뱃속의 아이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 멜로디,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가 만든 곡이야. 윤정은 놀란 표정으로 김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김태준은 가지고 온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악보를 꺼냈습니다. 미경이 직접 손으로 쓴 마 퍼티트 TOILE의 원본 악보였죠. 오르골에서 나오는 멜로디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원장님,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제 딸이라고 생각해요.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증거가 있어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반지, 오르골, 그리고 보육원 서류의 서명까지 모든 것이 제 아내와 연결되어 있어요. 윤정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항상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거예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마도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 거예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래 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원장님을 안전한 곳에 맡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윤정은 오르골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잠들기 전 항상 이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왜 이 멜로디가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며칠 동안 김태준의 말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34년을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는 존재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김태준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34년 동안 혼자 고생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죠. 그는 미경이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른 후 보육원에 맡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에 대한 다른 단서는 없을까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제가 아내에게 쓴 편지들과 사진들이 있죠.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있어요. 다음 날 김태준은 윤정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한남동의 대저택은 윤정이 지금까지 본 집 중 가장 컸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죠. 집 안 곳곳에는 미경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녀의 방은 3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당신 어머니의 방이에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미경의 옷들과 화장품, 그리고 수많은 편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여기 있는 편지들을 읽어보세요. 김태준이 서랍에서 편지 뭉치를 꺼내 주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쓴 것들이에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김태준의 깔끔한 글씨로 쓰인 사랑의 편지들이었죠. 그 중에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미경아, 오늘 병원에서 초음파를 봤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하네. 의사 선생님이 여자아이일 것 같다고 하던데 나는 벌써부터 설레서 잠이 안 와. 아이 이름도 정해야 하는데 너는 뭐가 좋을 것 같아?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했던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그런데 왜 어머니는 저를 보육원에 맡기신 걸까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김태준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교통사고 후 기억을 잃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부상으로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치료받았고요. 아이를 낳은 후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윤정은 서류를 읽어보며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기억을 잃고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결국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 말이죠.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신 걸까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5살 때쯤 보육원에서 더 이상 면회를 오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윤정은 오르골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남겨준 유일한 선물이었죠. 그리고 반지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반지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지, 그리고 자신에게 물려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말이죠. 아버지, 윤정이 처음으로 김태준을 그렇게 불러보았습니다. 김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말 미안해요. 34년 동안 혼자 두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궁금증, 그리고 지금 느끼는 따뜻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며칠 후 김태준은 윤정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미경이 병원에 있을 때 간병인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었죠. 당시에는 무의미해 보였지만 지금 와서 보니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예요. 김태준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흐릿한 화질의 영상 속에서 미경이 신생아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르골의 멜로디였죠. 마 퍼티트 TOIL을 부르며 아이를 재우는 미경의 모습은 모성애로 가득했습니다. 저 아이가 나예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당신이에요. 김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영상 날짜를 보면 당신이 태어난 직후예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경이 아이에게 작은 반지를 보여주며 무언가 말하는 모습이 나왔죠.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반지가 기억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자신도 모르게
오르골의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 중에 부르던 그 노래가 바로 어머니가 자신에게 불러준 자장가였던 것이죠. 어릴 때 잠들기 전에 항상 이 노래를 불렀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윤정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김태준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사랑이 당신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비록 기억은 없었지만 말이에요. 그날 밤 윤정은 김태준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미경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4년을 되돌아보았죠. 보육원에서의 외로웠던 시절, 공부에만 매달렸던 학창 시절, 그리고 혼자서 이루어낸 모든 성취들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꿈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곤 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의 편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김태준과 함께 미경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추모공원에 자리한 작은 묘비 앞에서 김태준은 30년 만에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딸을 찾았어. 김태준이 묘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윤정이라는 이름으로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우리 작은 별이 이제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어. 윤정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윤정이에요. 늦었지만 이제야 찾아뵐 수 있게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미경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윤정은 김태준의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아버지와의 시간을 늘려가며 잃어버린 세월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죠. 김태준 역시 40년 가까이 혼자 살아온 집에 딸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윤정이 어느 날 저녁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미경이 임신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매일 밤 배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뱃속에서부터 음악에 반응을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정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에서도 항상 노래를 부르며 지냈고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났죠. 그럼 제가 치과 의사가 된 것도 윤정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꿈이었어요. 김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의대에 가고 싶어 했지만 집안 사정상 포기해야 했거든요. 대신 간호학과에 진학했죠. 임신했을 때도 아이가 커서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윤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 어머니의 꿈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죠. 몇 주 후 윤정은 김태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병원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작은 자선 진료소를 만들고 싶어요. 김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미경이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들은 함께 미경 자선치과의원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제공하고 특히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정기 검진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죠. 개원 준비를 하면서 윤정과 김태준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김태준은 딸에게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고 윤정은 아버지에게 의학 지식을 알려주었죠. 서로 다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들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선의원 개원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윤정이 다니던 보육원의 원장님도 오셨고 김태준의 오랜 친구들도 참석했죠. 개원식에서 윤정은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병원은 제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를 사랑해주신 어머니 이미경님, 그리고 34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신 아버지 김태준 회장님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주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부녀는 함께 미경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오르골을 틀어주었죠. 마 퍼티트 티오아이에리의 멜로디가 조용한 추모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함께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 나가겠어요. 윤정이 묘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김태주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남겨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미경이 그들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미경 자선치과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매주 수십 명의 환자들이 찾아왔고 특히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정기 검진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윤정은 자신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그들에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태주는 7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 덕분에 제2의 청춘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윤정과 함께하는 산책은 그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그들은 걸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미경에 대한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김태주는 딸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끊임없이 들려주었고 윤정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나갔습니다. 윤정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4년 동안 느꼈던 근원적인 외로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에는 미경이 좋아했던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기도 했고 주말에는 미경이 다니던 교회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점점 더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부녀는 함께 미경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박물관처럼 보존되어 있던 그 공간을 윤정의 방으로 바꾸기로 했던 것이죠. 옷장을 정리하던 중 윤정은 한 권의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윤정이 수첩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김태주는 그 수첩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쓰던 일기장이에요. 윤정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미경의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임신 일기였죠. 매일매일 뱃속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태동을 느꼈어. 작은 나비가 배 안에서 날갯짓하는 것 같았어. 마 퍼티트 티오아이엘이 엄마를 안다고 인사하는 거니? 엄마도 너를 만나고 싶어. 건강하게 자라서 엄마 아빠에게 와줘. 윤정은 일기를 읽으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 매줄마다 스며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태준 오빠와 함께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고 싶어. 아이가 외롭지 않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매 순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김태준도 함께 일기를 읽으며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새롭게 밀려왔습니다. 미경이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는지, 얼마나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 했는지가 생생하게 전해졌죠.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별아,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의 사랑만큼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반지와 오르골을 보며 엄마를 기억해줘. 그리고 언젠가 아빠를 만나게 되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꼭 전해달라고 해. 엄마의 사랑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항상 사랑해, 나의 윤정아. 마지막 페이지에서 윤정은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미리 지어둔 이름이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였네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윤정이라는 이름에는 맑고 고운 마음을 가진 아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어머니가 당신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날 밤 윤정은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보육원에서의 외로운 시절도,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갔던 시간들도 모든 것이 어머니가 심어준 사랑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듬해 봄 윤정은 김태준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미경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마 퍼티트 TOIL이 마이너스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에는 그들의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와 함께 미경의 일기 일부도 수록되었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윤정은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저와 아버지가 30년 만에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머니의 사랑 덕분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죠. 그해 가을, 윤정은 김태준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상대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소아과 의사였는데 윤정의 진솔한 마음에 감동받아 프로포즈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기뻐하실까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니가 가장 바라시던 일이거든요. 당신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말이에요. 결혼식 날 윤정은 어머니의 반지를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김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신랑에게 전해주는 순간 하늘에서 따스한 햇살이 비춰왔죠. 마치 미경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피로연에서 윤정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미경이 만든 마 퍼티트 TOIL을 직접 피아노로 연주한 것이죠. 아름다운 멜로디가 연주되는 동안 하객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윤정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곡은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자장가입니다. 비록 어머니를 직접 만나뵐 수는 없었지만 이 노래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날 밤 신혼부부는 미경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윤정의 남편도 함께 꽃을 바치며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죠. 어머니, 저희가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잘 모시겠습니다. 윤정이 묘비에 손을 올리며 약속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러 윤정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아이였죠. 윤정은 딸의 이름을 미소라고 지었습니다. 미경의 미자와 웃을 소자를 써서 미경 할머니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아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김태준은 75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녀를 보는 그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죠. 미소가 태어난 날 그는 미경의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미경아, 우리에게 손녀가 생겼어. 정말 예쁜 아이야. 당신을 닮아서 미소가 참 아름다워.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아. 미소가 돌이 되던 날 가족들은 함께 마 퍼티트 TOIL을 불러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멜로디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죠. 마치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딸을 재우면서 매일 밤 그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딸에게 해주는 것이죠.
사랑은 이렇게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임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3대가 함께 미경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김태주는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윤정은 39의 나이에 현명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살이 된 미소는 할아버지와 엄마를 무척 사랑하는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미소예요. 아이가 무덤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김태주는 손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소야, 할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할머니의 사랑이 엄마를 통해서 너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거야. 윤정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시간, 세 사람은 함께 마 퍼티트 TOIL을 불렀습니다.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조용한 추모공원에 울려 퍼지는 동안 하늘에서는 미경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이어지며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김태준과 윤정, 그리고 미소의 이야기는 이 세상 모든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소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다른 가족을 이루게 될 때까지 미경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마 퍼티트 TOIL의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영원히 말이죠. 미소가 10살이 되던 해 윤정은 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증조할머니 미경이 남긴 그 소중한 반지였죠. 미소는 아직 어렸지만 가족의 역사와 사랑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소야, 이 반지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윤정은 딸을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증조할머니께 사랑을 담아 선물해 드린 거야. 그리고 증조할머니는 그 사랑을 엄마에게 전해주셨고 이제 엄마가 너에게 전해주는 거란다. 미소는 작은 손으로 반지를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 반지는 마법의 반지예요? 윤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사랑의 마법이 담긴 반지일 거야. 그해 여름 가족들은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미경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 마을을 찾아가는 것이었죠. 김태주는 81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을 꼭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의 어린 시절 흔적을 손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은 예전 모습을 많이 잃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폐교되어 작은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녀가 살던 한옥집은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었죠. 할아버지, 증조할머니는 여기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소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태주는 미경에게서 들었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손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 그리고 노래도 정말 잘 불렀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증조할머니의 노래를 좋아했단다. 그들은 미경이 즐겨 놀던 개울가를 찾아갔습니다. 맑은 물이 여전히 졸졸 흐르고 있었고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윤정은 그곳에서 마 퍼티트 TOIL을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이곳에서 흥얼거렸을 그 멜로디가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중에는 미경을 기억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미경이가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는데 서울 가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더니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안타깝구만.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딸과 손녀를 남겨두고 가셨으니 미경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할머니는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 마을 여관에서 세대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소는 할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잠들기 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저도 커서 증조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게요. 윤정은 딸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야, 미소야.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별이니까. 몇 년이 더 흘러 미소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녀는 학교에서 가족사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소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아요. 미소가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말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나게 된 것도 제가 태어난 것도 모두 기적 같아요. 윤정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미소야. 우리는 정말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지. 미소의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고 지역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죠. 김태주는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건강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손녀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미소에게 바둑을 가르쳐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김태준이 어느 날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이와 함께 못다한 육아를 미소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 윤정도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버지가 손녀를 대하는 모습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미소가 16살이 되던 해 그녀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학교 영상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가족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내기 시작했죠. 미소야,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김태준이 손녀의 작업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증조할머니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미소는 가족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가 겪었던 아픔과 기쁨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죠.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릴 수 있으셨어요? 미소가 인터뷰 중에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기다림이야, 미소야. 그리고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믿음이 있었거든. 증조할머니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 말이야. 미소의 다큐멘터리 사랑의 반지, 영원한 별은 청소년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무대에서 미소는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비록 증조할머니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증조할머니의 사랑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미경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미소가 받은 상을 무덤 앞에 놓고 보고했죠. 미소가 증조할머니 이야기로 상을 받았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날 밤 미소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증조할머니, 저는 증조할머니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증조할머니의 사랑을 매일 느끼며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엄마의 자장가에서, 그리고 이 반지에서 증조할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언젠가 제 아이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요. 미소가 대학생이 되어 의과대학에 진학했을 때 김태준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증조할머니와 엄마의 꿈이 손녀를 통해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미소야, 내가 의사가 되면 증조할머니의 꿈이 3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야. 김태준이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미소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소아과 의사가 되어서 보육원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엄마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윤정은 딸의 결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무척 뿌듯했죠. 미소가 의사가 된 후 첫 환자는 보육원에서 온 7살 아이였습니다. 미소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외롭고 불안해하는 아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죠. 괜찮아.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해줄게. 미소가 부드럽게 말하자 아이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후 미소는 아이에게 작은 오르골을 선물했습니다. 마 퍼티트 TOIL이 흘러나오는 오르골이었죠. 이 음악을 들으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을 거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줘. 미소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소는 할아버지와 엄마에게 첫 진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김태주는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손녀가 의사가 되어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미경이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고 느꼈죠. 어느 조용한 가을 오후 김태주는 미경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병환 끝에 이제 아내 곁으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미경아, 나 이제 곧 너한테 갈 것 같아. 김태준이 묘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윤정이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랐어. 그리고 손녀 미소도 너를 닮아서 착하고 똑똑해. 이제 안심하고 너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아. 김태준은 91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윤정과 미소의 손을 잡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김태준의 인품을 사모하던 사람들, 미경 자선치과의원의 도움을 받았던 환자들, 그리고 미소가 치료해준 아이들과 고호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죠. 할아버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구나. 미소가 조문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증조할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거든. 김태준의 유언에 따라 그는 미경의 곁에 묻혔습니다. 60여 년의 사랑과 3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부부의 합장묘 앞에서 윤정과 미소는 마 퍼티트 TOIL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죠. 엄마,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이어가야겠어요. 미소가 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소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자.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서 윤정과 미소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미경의 반지가 빛나고 있고 그들의 마음에는 마 퍼티트 TOIL의 멜로디가 흐르고 있죠.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경이 심어준 사랑의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